지난번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동학개미 운동과 관련해 투자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경제 지표를 봐야 하는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동학개미 운동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예. 뭐 한국인을 무시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우리가 지킨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이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삼성전자를 왜 샀는가는 이제 개별 투자자들의 속마음이겠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대표 기업을 산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거대한 거시적 사건입니다. 그 거시 경제, 그러니까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개미 투자자들, 동학 개미들의 한 분 한 분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름대로 샀지만은 하나의 개별 종목을 골라서 그들의 수익과 앞으로의 수익 전망, 실적 전망을 하나하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한 게 아니고 이코노미스트적인 거시경제, 한나라의 경제 전체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놓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투자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의 동학개미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거시투자라고, 거시경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한국 경제의 어떤 온도계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거시투자의 일환이다, 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우량주들을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런 묻지마식 투자라든지 예. 몰빵 투자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경고를 하기도 했고 예. 앞으로 이제 이 투자를 더 하거나 아니면 한 상황에서 예.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참고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상황이 거시경제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에는 큰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거시경제 지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얼마나 코로나19 사태로 상처를 받는가에 대한 추측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추측 게임에서 다음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는 나왔습니다. 하나의 지표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70만 1000명이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의 최저점에서 80만 명 감소했을 텐데 단기간에 그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초기에 그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은 거시경제 지표가 아주 안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 지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먼저 얻어맞은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17일 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지금 예상치는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마이너스 16%를 예상해요. 애초에 중국이 평온한 시기에 거의 6% 남짓 성장을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6% 정도 성장하던 게 마이너스 16%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편의적으로 말했던 침체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공황,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계산법에 따르면 공황의 수준이거든요. 1분기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이번 달 말에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거시지표에 따라 세계 경제의 주가 지수가 흔들릴 겁니다. 이 거시지표를 우리 동학개미들은 자세히 살펴보는 게,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아전 인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예. 사실 이 동학개미들이 생각하는 거는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경제 지표도 나아질 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주가도 오를 테니까 예. 이렇게 쌀 때 미리 사놔야겠다 예, 그렇죠. 이런 건데 추측이라는 게 다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게 언제 또 실현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시경제는 기본적으로 한 개별 국가의 정부나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통제 밖에 있거든요. 알아서 자기 거시경제의 맥박을 그 고유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충격을 받으면 그걸 회복하는 과정, 상당히 그 유기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위기의 시작은 애초에 외부에서 시작됐다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기는 그 코로나라는 이 비경제적인 변수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미국 주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코로나 증가율이 둔화됐느냐 아니면 다시 늘었느냐에 따라서 조울증처럼 움직입니다. 이럴 때 대단히 동학개미들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돈이 한순간에는 자기 돈의 가치가 늘었다 또 확 줄었다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국면이 투자자들의 동학개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보는 것도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이왕 베팅을 하셨으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함께 동학개미 운동의 투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동학개미 운동을 촉발시킨 경제 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